내 이름은 지현이고 저는 32살이며 민준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운명이 우리를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다른 누구보다도 저를 잘 이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연애 중에 몇 가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만의 집이었고 저는 항상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집안일,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몇 달 전 제 여동생 은영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울면서 인천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찾아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항상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약간 충동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여동생이었고 저는 그녀를 돕는 것이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우리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잠시 이사하도록 제안한 것은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은영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제가 그녀의 아이들인 지수 7세와 대현 5세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민주는 항상 그랬듯이 이해심이 많았고 심지어 은영이 집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민주는 제 여동생에게 친절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그녀가 바쁠 때 지수와 대현을 학교에서 데려오겠다고 자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의 태도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지 은영을 돕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행동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점점 더 산만해졌고 마치 무언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항상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준뿐만 아니라 은영도 달라 보였습니다. 항상 장난스럽고 수다스러웠던 그녀는 민준이 가까이 있을 때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눈빛 교환이 오가는 것을 느꼈지만 스스로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지현, 네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그는 제 남편이고 그녀는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테이블 위에 있었고 의도치 않게 화면을 보았을 때 발신자가 친구로 저장된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단지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친구라는 번호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결국 제 신념에 반하여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민준과 은영 사이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 자체는 명백히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친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농담, 과도한 웃음 이모티콘, 그리고 제가 민준에게서 보지 못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서의 긴장감은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은영은 점점 더 자주 우리 아파트에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주로 무언가를 두고 갔다며 찾으러 오거나 지수와 대현을 놀게 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점점 커지는 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호스트로서 차를 대접하며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민준이 은영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평소와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가 다른 이유로 외출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네 여동생을 도와주고 싶어. 늦었는데 그녀가 혼자 걷는 건 위험하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은영의 아파트는 불과 10분 거리인데도 그들이 돌아오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가기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었더니 은영은 가게에 들러 무언가를 샀다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제 본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직장에 있고 은영이 아이들과 바쁜 사이에 저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제 의심을 확인하거나 해소할 만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을 느낀 적은 없었지만 답을 찾지 않고는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필체로 쓰인 글을 읽으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고마워. 너만이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줘.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메스꺼움이 몰려왔고 쓰러지지 않으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단순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보며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침대, 함께 웃었던 소파, 심지어 선반 위에 놓인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그 쪽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데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여동생과 제 남편,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잔인하게 배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일부는 이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민준이나 은영이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농담에 과하게 웃는 모습, 민준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이는 모습, 그녀가 아파트를 떠날 때 그가 초조해 보이는 모습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영에게 전화를 걸어 요리 레시피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척 했습니다. 그녀는 급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바쁘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녀의 3층 창문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며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기다리던 중 제 최악의 의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통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앉아 밤새도록 침실 문을 바라보며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를 비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답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두 사람과 직접 맞설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은영이 지수가 두고 간 장난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은영이 들어섰을 때 저는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눈빛을 교환했고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두 사람은 멈춰서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은영, 앉으세요. 그리고 당신도요, 민준. 두 사람은 불편한 기색을 띠며 순순히 자리에 앉았다. 내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 순간이 내가 행동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다. 당신들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내가 눈치 못 챌 거라고요? 민준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나는 그를 막았다. 아니요. 이번엔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해요. 나는 은영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은영은 시선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봤어요. 당신이 그녀의 집에 있었던 걸 알아요. 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은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지현 언니, 그게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를 막았다. 그렇다면 말해봐요, 은영. 내가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봐요. 내가 보기에는 내 여동생과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영은 울기 시작했고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다. 지현, 내가 설명할게.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나는 외쳤다. 내 몸은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민준.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는 깊이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다. 내가 실수했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건 약한 순간이었어요. 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고백은 나에게 주먹으로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배신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은영을 바라보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길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눈물이 그녀의 무릎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이게 다인가요? 내가 물었다. 이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당신들은 내 신뢰를, 내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이 울면서 실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마지막에 갈라졌고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 분노를 유지할 힘은 더 이상 없었다. 남은 것은 깊고 짓누르는 고통뿐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침묵 후에 은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끊어져 있었다. 지현 언니, 미안해요.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정말이에요. 실수? 그 단어는 내 머릿속에서 모욕처럼 울렸다. 실수란 물컵을 쏟는 것이고 중요한 날짜를 잊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일을 단순한 실수로 축소시킬 수 있었을까? 내가 받아주고 도와주고 보호했던 여동생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실수라고? 나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결혼을, 내 신뢰를, 우리의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은영?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바라볼 수 없었다. 이전에 보였던 차가움은 사라진 것 같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고 그들을 아파트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고통과 충격에 마비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민주는 다시 나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나는 그를 쳐다볼 수도 없었다. 나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가 변명할 수 없도록 했다. 지현,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내가 널 아프게 한 건 알아. 하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떠올렸다. 그들 사이의 웃음, 은밀한 눈빛 교환, 쪽지 그리고 메시지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무시하려 했던 의심들은 처음부터 맞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같은 방에서 혼자 진실과 마주하며 나를 집어삼킨 사실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이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고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결혼 생활 혹은 남아있는 그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우리 사이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으려는 듯 행동했다. 그는 아침마다 커피를 준비하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작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나를 더 짜증나게 했다. 모든 것이 억지스러웠고 그가 스스로 파괴한 것을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보였다. 나는 알았다. 그가 나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항상 믿어왔던 내 가장 친한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말했다. 지현, 너는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없어. 그녀는 공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힘든 건 알지만 네가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야 해. 이걸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질문은 내가 답하기 두려웠던 것이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민준과 은영이 함께 있는 모습은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몇 번이고 사과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민준을 다시 한번 직면하기로 결심했다. 변명도 빙빙 돌리는 말도 없이 진실을 듣고 싶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실로 앉으라고 불렀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직설적이었다. 모든 걸 말해줘. 내가 말했다. 거짓말도 나를 배려하려는 시도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몇 달 전 은영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었다고 했다.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속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졌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그 친밀감은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고 했다. 그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나도 듣고 싶지 않았다. 단지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웠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는 죄책감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약한 순간이었어, 지현. 하지만 정말 깊이 후회하고 있어. 너는 나에게 전부야. 이걸 고치기 위해 뭐든지 할게. 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찾으려 애써 그를 응시했다. 아마도 그는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저지른 일을 바꿀 수는 없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민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결혼 생활만 파괴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무너뜨렸어. 그 후 며칠은 흐릿한 시간들로 가득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구하려 했지만 나는 점점 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나는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혜진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공간이 필요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은영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아직 내 여동생을 다시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혜진의 집 작은 정원에 앉아 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혼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려운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오랫동안 내 정체성은 결혼 생활에 묶여 있었다. 이제 어쩌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혜진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나는 결심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초조해 보였다. 그는 그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민준,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이번 일에 대해,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은영이 한 일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제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요.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했어요. 당신을 믿었고 이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내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요. 민준의 눈이 크게 떠지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지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낯선 사람이 내게 빈 약속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당신은 이미 기회를 가졌어요, 민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망쳤어요. 이혼 서류는 빠르게 처리되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동시에 나는 은영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다. 그녀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나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것은 소박했지만 나만의 것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항상 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준과 은영이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한 지인이 레스토랑에서 그들이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음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많은 배신으로부터 좋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그것은 운명의 잔인한 농담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초점은 내 삶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항상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재발견했다. 더 이상 남편의 인정이나 가족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만으로 충분했다. 몇 년 후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에 나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은영에게서 온 것이었다. 지현, 네가 아마 날 미워하겠지만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부탁이야. 우리가 엄마랑 함께 가곤 했던 카페에서 만나줄래? 내 자신의 판단에 반하여 나는 가기로 했다. 아마도 답이 필요했거나 혹은 끝맺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은영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이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지쳐 보였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이 끝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현, 네가 맞았어. 그녀는 눈물 속에서 말했다. 그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 그는 널 망가뜨렸고 이제 나도 망가뜨렸어. 나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 느꼈다. 은영,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민준이 내게 한 짓이 내가 받은 고통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 하지만 아마도 이제 네가 준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기를 바라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그 대화는 내가 은영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오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모든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 많은 밤을 울다가 잠들곤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안에 힘이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민준이나 은영 혹은 다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 자신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삶은 잔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로 부서진 여자가 아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배신은 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